팔공산 줄기는 대구를 북으로부터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산세가 풍만한 듯 깊고 높아 낙동강에서 거대한 용이 뛰쳐나와 태양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선조님들은 이런 팔공산에 의탁하여 옛부터 골짜기마다 많은 사찰들을 품게 했고, 허리께 있는 거대한 등판에는 산성을 축조하여 외침에 대비코자 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정묘호란에서 얻은 교훈으로 17세기 조선을 강타한 수많은 기근 속에서도 기어코 전국에 수축했던 수많은 산성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영남 최대의 산성 중의 하나. 가산산성에 오르는 길은 크게 임도를 통해 모래제를 거쳐 북문과 서문으로 들어가는 경로와 개정사를 거쳐 가산바위로 오르는 경로, 한티 휴게소에서 능선을 통해 외성으로 들어오는 경로, 그리고 진남문을 통해 옛 칠곡 도호부의 본영으로 들어가는 길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진남문을 통해 가산산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산바위까지 올라보기로 합니다. 세 개의 능선 위에 외성이 축조되어 있고, 내성의 남쪽 사면에서 발원한 계곡이 동문 옆에 숲으로 빠져나와 외성의 물줄기와 한 곳으로 모여 진남문 양쪽의 수구문으로 빠져나갑니다. 과거에는 민가들로 가득했을 테지만 지금은 가을이 완연한 깊은 숲속, 습기로 가득한 공기가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전쟁의 기억으로 성곽을 육중하게 수축하고 성 안의 주변 고을을 다스리기 위한 읍치를 두었지만, 다시 찾아온 수백 년의 평화는 산성의 입지가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왔을 테지요. 순조 19년 칠곡 도호부가 설치되기 전 치소였던 팔거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조선시대 치소는 향교를 찾으면 대부분 맞지요. 대구 북구 읍내동의 팔거현 치소로 여기 칠곡 향교가 있습니다. 가산산성에는 종 9품 별장이 배치되어 군영으로서 유지되었지요. 조선시대 남북의 통로를 감제하고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과 개활지를 보유한 산세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지요. 병자호란 직후 인조 17년 경상도 관찰사 이명웅은 가산의 지리적 중요도에 주목하여 조정의 축성을 건의하고 곧 수축에 들어가 이듬해 4월 준공하지요. 허목이 지은 기원이라는 책자에 징발된 인원이 10만이며 내부 시설이 보루, 군영, 사원 등 30곳에 이른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워낙에 험지인데다 힘든 노역,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 1670년 이명웅은 채직되고 말지요. 당연히 미완의 구간이 존재했고 현재의 내성 모습을 완전히 형성한 것은 6대 도호부사 이지영에 의한 1649년입니다. 처음 성곽은 정상부를 두르는 내성으로 약 4km였고 군위, 의흥, 신령, 하양을 다스리는 칠곡 도호부가 들어왔는데, 행정의 중심이어서 통행이 많음에도 산정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성 안에서 살게끔 했으나 수많은 이들의 불평이 이어졌지요. 이에 숙종 26년에는 관찰사 이세제가 동쪽의 골짜기를 모두 두르는 약 3km의 외성을 수축하고 남문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으며 평시에 거주하기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천주사를 건립하고 승군을 통해 성곽과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였지요. 외성과 내성의 연결부에는 남보루를 두었고, 이 모습은 1872년 지방지도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강조되어 그려진 모습과 정자가 장관이었을 것으로 가산바위가 크게 그려진 것과 비견하여 유쾌하게 다가옵니다. 좌우의 폭이 10m를 넘으며 지성의 역할을 했고 연결부의 취약점을 해결하는 중요 시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유래를 알 수 없는 돌담장이 있습니다. 얽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후대에 급히 쌓은 것으로 보이는데, 바닥을 굴착하였으니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 북한군의 흔적일지도 모르지요. 정작 조선시대에는 제기능을 못하였지만 동란시에는 고지전의 특징이 부각되어 1950년 8월 북한군 14연대와 아군 10년대와의 교전에서는 북한군은 괴멸되고 아군도 50%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을 정도였지요. 특히 사중대는 180명의 인원이 간부 1명과 병사 10명으로 줄어있을 정도였습니다.
가산산성 남쪽 사면의 감재에 아주 좋은 곳이니 현재에도 산성과 같은 구조가 전투에 어느 정도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보로를 지나면 내성의 동문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현재 등산로는 수구문을 돌아 동쪽 측면으로 나 있는 관리도로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얼마 전 수해로 수구문과 등산로가 피해를 입어 사이를 가로질러서 들어갑니다. 옛 산성마을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동문과 동문 옆 평지에는 중간중간 성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한 어르신께서 큰 나무 아래 머무시는 것을 봤는데 아마도 고향 마을이셨던지 지나갈 때까지 한참을 계셨네요. 산중마을 벌써 단풍이 내려와 주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곡물을 따라 민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솔길을 10분쯤 걸어 올라가면 갑자기 와편이 발에 채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관아터입니다. 동헌, 내야, 객사 등 다양한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상부 전망대에 서면 아래로 초석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펼쳐지는 팔공산의 전경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팔공산 아래로 펼쳐진 협곡이 한눈에 들어오며 겹겹이 쌓인 산줄기가 한층 한층 흐려지며 산수화가 그려지지요. 잠깐을 머물다 가산 정상의 장대지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약 10분 관리 도로를 따라 완만한 경사를 오르면 장대지 건물터가 나타나고 이어 뒤편의 성벽 위로 올라서면 우측으로 멀리 보이는 화산산성, 좌측으로 멀리 보이는 천생산성, 그리고 팔공산과 연결된 길게 이어지는 능선이 가산산성의 입지를 한 번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산산성은 인근 산성들과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장대지에서 바로 보이는 동쪽의 화산산성은 축조 중 기근 등으로 중지되었지만 역시 군위와 영천을 잇는 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너머에 있는 구미 금오산성에는 선산도 호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쪽으로는 입보산성인 거대한 독용산성이 있었지요. 구미 천생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의병장에 의해 일본군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산산성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금오산성과 천생산성이 영남방어에 큰 축을 담당했었는데 아무래도 규모나 입지면에서 부족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산산성 수축으로 영남의 방어력은 크게 향상되었지요. 화산산성까지 완성되었더라면 영남의 허리는 굳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산산성은 국내에 잘 없는 다중성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주산성 등 임진왜란 이후 축성된 몇몇 성곽에서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산산성도 바로 그렇습니다. 영조 17년 내성 내부의 북향 골짜기에 중성을 구획하여 축성했지요. 이곳은 가산산성 북쪽 사면에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고 북쪽에서 접근하는 공격군을 유인하기 용이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평지가 많고 종심이 짧아 이곳이 돌파당하면 내성의 방어군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산산성에는 지휘소인 장대지가 두 곳인데 하나는 가산 정상의 동장대지, 하나는 중성문 옆에 서장대지입니다. 두 곳 모두 중성의 좌우에 배치되어 있고 중성으로 인한 독립구획을 좌우 능선에서 감싸는 구조이며
앞문이 3개소 집중 배치되어 있어 경멸구획과도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성의 경고함도 외성내성의 바깥쪽 성곽 이상의 축성 수준이지요. 삼중성 형태의 성곽은 아직까지 유일한 것으로 국내 모든 성곽 중 가장 괄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고지도에 저수지와 창고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은 염창골이라 불리고 저수지 옆에 대지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곳의 많은 건물들이 입보산성으로서의 모습을 그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의 상징인 중성문을 지나 오늘의 목적지인 가산바위로 갑니다. 꽤 온전히 남은 내성 남벽 구간을 따라 걷다 보면 사각의 거대한 바위가 신 앞으로 다가옵니다. 인근의 흔한 바위인 퇴저감이 산정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사각으로 깨져나가고 단단한 부분만 남았습니다. 보통의 들쭉날쭉 날카로운 암봉들과 완연히 다른 모습이라 색다르지요. 얼마 전에는 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다부동과 유악산 격전지가 지척으로 보이고 고개만 왼쪽으로 돌리면 바로 대구입니다. 아군이 필사로 막아내려 한 이유가 납득이 가는 고지입니다. 모습이 이러하니 풍수지리로 유명한 신라말 고승, 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지기를 누르려 바위 중앙의 큰 구멍에 쇠로 만든 소와 말을 묻어놓았다는 것이지요. 과거 지도를 보면 바위 아래 영신당을 두어 주민들이 찾았던 듯합니다. 바위의 모습을 미루어 노고할미나 산신이 떠오르지요. 강점기만 해도 보국사와 영신당이 남아있었으나 한국전쟁 직후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 또한 전쟁의 이면일 따름입니다. 팔공산은 큰 산입니다. 1000m를 넘는 봉우리와 능선이 동서로 가르지르는데 은혜사에서 시작한 능선은 인종태실, 관봉석조열의 좌상, 동화사, 부인사를 거쳐 파괴사, 가산산성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부동 전투로 유명한 유악산과 수암산을 거쳐 낙동강에 닿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격렬하고 중요했던 것은 동서폭이 40km에 달하는 팔공산을 새로 지를 수 있는 통로가 유악산과 가산산성 사이에 다부동 통로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은 통로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악산과 가산산성에 병력을 집중했고 조선시대 한 관리의 선고와는 300년이 지나서야 그 가치가 확인되었고 이제는 사적으로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단풍이 내려왔을 듯 하지요. 산정의 평지를 걷는 기분은 색다릅니다. 삼국시대 산성과는 다른 매력의 조선시대 성곽, 광활한 사적 가산산성입니다.